안녕하십니까. 여기 보면 지금 그 미국의 다양한 그런 그 불법 체류자들, 그 애들까지 섞여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그림인데, 그 이번에 선거가 아직 결판이 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 미국 이민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,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먼저 그 미국의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 문제 문호가 열릴 거냐?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. 이민 문호는. 그런데 그럼 트럼프가 들어와서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데 이민이 줄었냐? 글쎄요, 그 이민 숫자는 사실상 줄진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이제 뭐 트럼프가 물러난다고 만약에 그러면 그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난민을 더 많이 받아주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. 이 그래프가 실제로 그 미국에서 난민을 얼마나 받아줬는지, 미국은 그 난민의 숫자 몇 명을 받는다 하는 거를 국회에서 정한 그 이민법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. 그래서 오바마 때는 거의 맥시멈으로 받아주다가 트럼프 때는 이제 그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지면서 난민의 숫자가 확 줄었죠. 이민자의 숫자가 준 게 아니라. 그래서 2018년까지, 지금 뭐 2019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, 더 나왔어도 프리리미너리 결과니까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. 2018년 걸 보고 있는데, 트럼프가 2017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. 실질적으로 이 난민 숫자가 줄어들었다, 이걸 보여주고 있죠. 그럼 미국 난민들은 어디서 올까요? 그 유럽의 난민들은 주로 중동에서 과거 식민지 출신들이 많이 오죠. 그 미국 난민들하고 같을까요? 다를까요? 그 특히 중동 출신들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미국으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죠.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으로 난민이 오는 나라 중에 가장 많은 나라는 콩고 민주공화국, 그리고 버마, 미얀마, 이 두 나라가 반을 넘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나라도 뭐 유크레인이라든가 뭐 부탄, 한국에서 뭐 행복한 나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. 그다음에 에리트리아, 이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, 엘살바도르, 파키스탄,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의 시리아라든가 이쪽 난민들은 미국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. 뭐 약간 그 친척이 있는 소수만 들어오고 있죠. 그래서 여태까지 미국의 그 가장 많은 그 이민자를 보낸 나라는 역시 멕시코입니다. 멕시코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그 불법 체류자 수가 500만에 달하고, 또 뭐, 그 나라 멕시코 정부의 외환 수입에 아주 중요한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보내주는 달러죠. 그래서 멕시코 경제가 미국 그런 어떤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럴 정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게 차이나, 중국이요. 그다음에 인디아, 여기 뭐 인구들이 많으니까. 근데 차이나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. 필리핀은 예전에 미국 식민지였으니까 아무래도 좀 오기가 쉽고요. 특히 필리핀은 그 간호사, 무더기로 간호사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죠. 푸에르토리코는 그 미국 연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뭐 이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.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와서 학교 다니고 취직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, 엘살바도르, 뭐 큐바, 도미니칸 리퍼블릭 이런 나라 나오고, 그다음에 베트남 나오고, 이제 한국도 꽤 많은, 거의 뭐 200만에 달하는 그런 이민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그래서 인구 비례로 보면은 글쎄요, 뭐, 중남미보다는 좀 못하지만,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와 있고, 캐나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.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유는 대부분 다 고학력자, 그리고 고기술자들이 더 좋은 대우를 찾아서 오죠. 그런데 또 일부의 분석에 따르면
미국의 이민이 한계에 도달했다. 왜? 이게 뭐냐면 그 미국 인구에서 해외 출생자들, 즉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. 그래서 이 1800년대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높았는데 이땐 주로 이제 유럽 이민자들이 왔죠. 그랬다가 이 내셔널 오리진 쿼터 액트 패스트 그러니까 어느 나라 출신이냐 하는 거 제한을 시작하면서 확 떨어졌죠. 그래서 미국 인구의 4.7%까지 떨어졌다가 1965년에 이민이 개방이 되면서 쭉 올라가서 다시 13.6%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 인구 8명 중에 하나는 이민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상은 이게 더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이 이민은 그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는 게 지금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. 그런 내용이겠죠. 연 한 100만 명.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. 미국의 그 unauthorized immigrant,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죠. 불법 체류자가 쭉 늘었다가 약간 주는 경향은 보이고 있는데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불법 체류자가 1,000만 명, 얼마나 나라 인구하고 뭐 맞먹는 숫자죠. 그다음에 미국 인구를 뭐 3억 5천 정도로 본다 그러면 글쎄요, 그 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불법 체류자가 머무르고 있다.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면 미국의 그 이민 정책은 결국 현실 유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.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제 그 포커스는 어디가 있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민을 줄이자는 게 아니었고 트럼프는 그 학력과 영어 구사력에 따라서 이민을 받자는 입장이었죠. 그리고 이제 가족 이민을 줄이고 어떤 그런 기술 이민 혹은 취업 이민을 늘리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민 자체의 숫자는 크게 뭐 늘거나 줄 수가 없다.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런 현상입니다. 그러니까 재미삼아 알아볼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이민자들은 주로 뭘 해 먹고 사나? 그렇죠?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이, 이 내용은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미국의 주별로 어떤 주에서는 뭐 뭘 많이 한다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동북부 이쪽에서는 뭐 주로 의료계통이 많고요. 의료계통,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우스키퍼, 그 가정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남쪽에 많죠.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카리비안 나라에서 올라오기가 쉽고 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워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쪽으로는 그런가 하면 또 재밌는 게 쿡, 그 요리사들이 또 여기 많이 와 있죠. 그래서 빨간색은 또 뭐냐면 이 빨간색들은 대학 교수입니다. 칼리지 티처스. 그래서 음, 이쪽은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이렇게 좀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뭐 그러니까 볼 거는 많지만 사람도 없고 좀 춥고 뭐 이런 지역에 속하죠. 그러다 보니까 어, 대학 교수들이 조금 하다가 자리 생기면 딴 데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교수들 많이 외국인들이 또 취업하는 그런 몇 개 주가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제 서부 쪽은 주로 이제 어그리컬처, 그 농사, 뭐 오렌지 따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겠죠. 그런가 하면 그 특이하게도 그 경비원, 제니터, 뭐 또 아파트 관리원 같은 거 통틀어서 있는 알래스카에는 그렇고 하와이는 하우스키퍼, 그 필리핀이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 가정부 역할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보통 주별로 이제 가면 하는 일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.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
캘리포니아나 이쪽에 가면은 주로 이제 하는 일이 한국 사람 밑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캐시어를 본다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하죠. 뉴욕도 그렇고. 그러면 이제 시카고 쪽은 그 뭐 어디 가나 한국 사람 비슷합니다. 그 가게 하는데 조그만 가게들, 리코스토어, 술 파는 거 아니면 그냥 잡화 가게 아니면 또 뭐 세탁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. 한국 사람들은. 그래서 참 재밌는 지도가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선거 결과가 어디로 가든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오든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오든 그 이민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. 근데 이민의 방향성, 다시 말해서 그 남미나 뭐 이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학벌이 별로 없고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죠. 그 사람들한테는 더 그 유리한 방향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갈 거고,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트럼프가 밀어붙이던 그 기술 이민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 사실 요새 뭐 한국 사람들이 가족 이민 같은 거 보통 10년씩 기다리는데 있으나 마나죠 그런 거는 형제 이민이라고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대신 학벌이 높으니까 기술 이민을 늘어나는 게 한국의 그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더 유리한데, 그런 이민 문제 한국 사람에게 한정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공화당 정권 하에서가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저기 미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좀 틀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거를 더 확실하게 그 공화당 정권에서 요구해가지고 가짜 서류 같은 거 막 잡아내고 이러니까 그런 게 많이 줄었죠.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거다. 그런 내용을 알아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